네, 안녕하세요. 세계 탈출입니다.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 뭐 종전선언이 어떻고 심지어는 4.27 비준을 4.27 공동선언을 국회 비준한다고 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희생한 트윗을 날렸다고 또 보도가 되죠. 트럼프 트윗은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감으로 보면 좀 웃기는 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어감 자체가 뭐냐면은 뭐 북한에 뭐 저기 뭐야 열병식 때 구구절 열병식 때 핵미사일이 안 나왔다며 우리랑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지금 폼 잡는 중이냐? 그래 잘했다. 우리 같이 얘기 잘해서 풀어보지 한번. 뭐 이런 도 어감이에요. 굉장히 쿨해요. 그거 가지고 뭐 여기선 또 기레기들은 뭐라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심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 사정을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이제 4.27 선언을 국회 비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이제 다음번에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과연 선언을 국회가 비준한다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행위인가? 비준이라는 건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조약 같은 걸 비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에 만약에 국회가 동조한다면 국회가 동조 지지 선언을 하면 돼요. 지지 결정을 하고 꼭 하겠다면. 근데 무슨 비준까지 막 엮어 넣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는 이제 조성환 교수님하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 정도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종전선언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 서훈과 정의용이 평양에 갔을 때 또 이 얘기가 나왔고 핵심 의제가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열리는 문재인 김정은 평양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또 핵심 의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나중에 비핵화를 하자 뭐 이런 데 합의했다는 둥 뭐 같이 교감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성명이 나오기 10중 8구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서훈과 정의용을 만나서 김정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김정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혹은 한미동맹과 아무 상관없다. 못해줄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정은이. 미국의 PC 좌파나 리버럴 역시도 그런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이란 심각하지 않은 립서비스, 외교 차원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 기싸움 하지 말고 말 좀 들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조를 펴요. 이 PC 좌파나 리버럴들이. 이때 이제 PC라는 것은 정치 위선 완장지를 뜻하죠.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이제 증상이 이런 겁니다. 동성애 보호,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성은 나의 물리적인 성하고 다를 수 있다. 육체적인 성하고. 즉 백모가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백모가 머릿속에서 여자야. 나 백모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백모는 여자로 취급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소수자 인권, 뻑하면 인권 발휘하죠. 복지, 막가파 복지하죠. 무한정, 평화, 앞뒤 안 보는 평화 막 주장하죠. 죽어도 좋은 평화죠. 그다음에 죄책감. 미국 같으면 이게 더 심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해온 나라고 아메리칸 인디언이 원래 가졌던 땅인데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학살은 많이 안 했어요. 실제로 죽은 거는 주로 병균, 그러니까 독감과 폐렴 특히 그렇게 해서 인디안들이 몰살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세계를 경영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쟁 벌렸었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막 불지른다고요. 이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베트남 가서 뭐 학살을 했다는 둥 뭐 울부짖고 대통령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 아주 질색해요. 그 얘기 꺼내면. 왜냐? 자기들은 그런 문제를 다 덮어두고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 혹은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책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막 부각을 시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게 다 PC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에 안 넘어가는 사람을 PC는 완장질을 하면서 낙인을 찍죠. 그때 낙인 찍을 때는 미국 같으면 극수보파 성인 개꼴통이라고 합니다. 극우, 수구, 보수, 파쇼,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한국에서는 백모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리켜서 극수보파 성, 친, 개꼴통이죠. 이때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친일파예요. 극우, 수구, 보수, 파쇼, 성차별주의자, 친일파, 개꼴통, 백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장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낙인을 찍거든요, 이 수법이. 자, 이제 PC도 이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저들은 이제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죠. 요번에 김정은이 방금 전에 살펴보신 대로 서훈과 정의용을 만나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혹은 한미동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교적인 건데 왜 미국이 이 정도 안 들어주냐 하고서 이렇게 그 짐짓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웃기는 짓이죠. 자, 이 종전선언에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해온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이게 이제 그 핵심을 좀 놓치고 있어요. 물론 뭐 틀린 말들은 아닌데 우선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에 이르는 첫 번째 디딤돌이다. 맞죠?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인데 지금 연말에 예방전쟁 당해서 자빠질지도 모를 놈들이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매달릴 리가 없죠. 뭔가 조금 더 단기적인, 조금 더 바로 눈앞에 노림수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거 전에 바로 눈앞에 아주 음험한 음모가 있어요. 종전선언을 주장할 때는. 그거를 이런 장기적인 전망은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로 탈북자들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 3조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3조가 뭉개지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탈북이라는 행위가 조국을 찾아서 탈북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서 북조선 그러니까 DPRK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국가 간의 탈출이 된다. 그래서 탈북의 정당성이 위협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약간 핀이 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탈북의 정당성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으로 탈북했다는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극악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로부터 난민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탈출 난민이라고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지금 중국이 탈북자를 체포해서 강제 송환시켜온 관행은 바로 난민 인권을 개무시하고 짓밟은 아주 흉악한 짓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서 2011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 499일 동안 그 당시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에 있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옥인교회 그 주차장에서 365일 24시간 철야 농성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약아서 그때 몸은 안 상하고 주로 강연 다녀서 돈 만들어서 갖다 댔어요. 그때 돈 엄청 댔어요. 그 돈 그렇게 안 썼으면 제가 지금 요새 좀 날 텐데. 이 탈북자 강제 북송 송환 때 499일 장기 농성을 할 때 동지들이 몸이 많이 상했죠. 몸빵한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499일을 뭐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게 밤을 새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탈북행위라는 거는 인류 보편화 관점에서 보면 조국을 찾아서 온 곳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화 관점에서는 이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로부터 탈출한 난민이거든요. 그래서 탈북행위의 정당성이 꼭 종전선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탈북했다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가슴 깊게 새겨둬야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통일관이 헌법 3조랑 좀 어긋나거든요.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게 백모주의에서 바라보는 게 저희는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4단계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 4단계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깐 백모도 그러면 연방제 통일 아니야? 백모 저 DJ 따까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DJ랑 같은 건지 반대되는 소리인지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우선 첫째, 4단계라 그러면 첫째가 붕괴 접수입니다. 즉 저희는 지금 북한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저건 비핵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에 가서는 개혁개방도 안 되고. 따라서 평양이 붕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접수 평정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행정기구 단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이걸 이제 요새는 신탁통치라는 용어가 없어요. 신탁통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의 식민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요. 1994년인가 95년에 팔라우가 독립하면서 신탁통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는 임시행정기구라고 부릅니다. Transitional Administration.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임시행정기구를 설치를 하고 북한의 2,500만 주민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급속 이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개인으로서 재산과 자유를 가지고 시장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엄한 개인으로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임시행정기구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누리다 보면 한 3년 지나 5년 지나 이러다 보면 자기들의 자치 능력이 형성되잖아요. 그 자치 능력이 형성됐을 때 바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건국되고 발전되겠죠. 북한 주민에 의해서. 즉 한반도에 자유민주 2국가 체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체제 2국가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이 오는 거죠.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와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을 두고 지혜를 모은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남북 자유민주 두 국가의 자유민주 연방제가 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4단계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헌법 3조에 의해서 당장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는 내부적 힘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판을 몰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중국과도 굉장히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과 아예 그냥 무슨 중간에 완충도 없이 정면 충돌하게 되고요. 일본도 미국에 반대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 흡수 통일이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이 곧바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내외적인 조건, 저희의 역량이나 외부의 그런 국제정치적 조건으로 봐서 저희는 4단계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 길이 막혀요. 얼핏 보면 야, 이 길이 왜 막히지? 그냥 종전은 평화인데 그럼 어차피 무슨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하자며 천천히. 근데 왜 종전선언이 이 길을 막지?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4단계 자유민주 연방제 통일에서요.
유엔 사령부는 맞는 깃발이에요. 이 종전선언이 유엔 사령부를 겨냥한다고요. 이게 왜 겨냥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UNC라 그래요. UN 커맨드, 유엔 사령부인데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에서 유엔 사령부는 딱 한 군데만 존재합니다. 영문 위키피디아나 영문으로 구글링을 해보세요. UN 커맨드. 그럼 전부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뭐 어디 무슨 분쟁 지역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코소보에도 있고 뭐 발칸에도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유엔 사령부는 이때까지 딱 하나. 한반도에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존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지역은 유엔 평화유지군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평양이 붕괴된다 이거예요. 내부 사단이 일어나던 혹은 미군이 주도하는 예방전쟁에서 붕괴한다. 그러면 접수평정은 곧바로 할까요? 미군이 바로 들어가요? 아니요. 깃발 하나 세우고 들어간다고요. 그때 깃발이 유엔 사령부 깃발이에요. 정전이 깨진 상태니까. 북한의 내부 급변 상태나 혹은 미국의 침공에 의해서 예방전쟁 침공에 의해서 정전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UNC가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밀고 들어간다고요. 유엔 깃발로. 자, 그런데 UNC가 그럼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엔 깃발이 북으로 밀고 유엔 사령부 깃발이 물고 들어갈 때 중국이 야 유엔 사령부에 그 같은 권한 없어라고 안보리에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UNC의 북한 진입을 막아줘라고 안보리에 항의하면 미국 등의 안보리에서 부결시킬 수 있죠. 비토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엔 사령부를 해체해 놓잖아요. 해체해 놓으면 그때 가서 야 북한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 좀 조직하자. 그러면 중국의 안보리에서 부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그 시점에 평양이 붕괴하는 시점에 유지되어 있냐 해체되어 있냐가 이게 결정적인 변화를 그 분기점이 돼요. 그러면 유엔 사령부 해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부터 만들어야 돼요. 유엔 사령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보다 훨씬 더 막강한 유엔군이라는 유엔 사령부 산하군이라는 군대가 미군이 주축이 되는 군대가 유엔 깃발을 쓸 수 있다고요. 명분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이 붕괴된 상태에서 미국이 유엔에 가서 야 유엔 그 평화유지군 하나 그 북한 지역 관리하게 만들자. 그러면 중국이 아각 써서 이제 부결시키겠죠. 비토권 갖고 있으니까 부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지역의 접수 평정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극한 대립 격화되겠죠. 근데 미국 명분이 약하잖아요. 주한 미군이 평양을 다 감당해야죠. 유엔 깃발을 못 흔들고. 그러니까 접수 평정에서 그 명분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 고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깊어지는 거예요. 즉 유엔 사령부는 평양 붕괴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접수해서 임시행정기구 TA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맞는 깃발이에요. 이게 참 그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유엔 사령부의 역할을 한번 보시죠. 유엔 사령부의 역할은 이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첫째, 대한민국의 친북화가 일어날 때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요. 요번에 북한행 열차 운행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북으로 못 올라가게. 그거 옛날에 김대중인가 노무현 때, 김대중 때인가 그 철도 연결, 도로 육상 연결 그것도 중지시켰거든요. 그것도 유엔 사령부였었어요. 그걸 만약에 유엔 사령부가 중지를 안 시키고 미군이 중지시켰다 이렇게 보도돼 보세요. 그럼 반미 투쟁하기 얼마나 좋아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양키 고홈, 양키 때려잡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유엔 깃발 들고 딱 너 못 가 하고 막아버리니까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